예, 좀 쉬셨어요? 자, 업무 지역 범위 들어갑니다. 업무 지역 범위. 자, 아까 우리가 업무 범위는 겸업 범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뭘 공부하라 했어요? 지역 범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중개 대상, 무르 범위 이 세 가지를 놓고 공부한다 그랬죠? 그러면 지역 범위도 똑같아요. 법인 개공하고 또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또 중개인 이 세 가지를 똑같이 놓고 공부를 합니다. 자, 법인 업무 지역은 어디냐? 전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안에가 법인 주사무소가 있다 해도 전국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부산에 있는 물건, 대전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분사무소가 문제죠. 법인은 방금 우리가 배울 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서북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대전에 있는 물건, 부산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분사무소에서요? 네, 분사무소에서. 안 될 것 같아요? 되고 안 되고 될 것 같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다중이 된다고 했으니까 전국으로 할게요. 전국이에요, 전국. 이해되셨어요? 네. 아, 이 다수가 하면 그렇게 하면 돼. 강의 한번 해볼래? 되게 편해. 모르면 물어봐. 다중이 이해하면 그게 하면 돼. 전국? 그러면 결국 뭐냐면 법인은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예요. 분사무소도 전국. 그러면 특수법인 있죠. 지역농협 같은 거. 그러면 천안에 있는 지역농협이 전국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을까? 이 특수법인 업무죠. 서북구의 지역농협이 부산에 있는 물건, 대전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전국이에요? 네. 다 전국이에요. 물론 이제 그 지역농협은 농지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 전국 어디 있는 농지든 다 중개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 범위는 법인은 무조건 뭐다? 전국. 분사무소가 됐건 특수법인이 됐건 무조건 전국. 여기도 전국이에요. 공부할 것도 없죠. 근데 누가 문제예요? 중개인이 문제야. 이제 업무 지역 범위는 뭐 중개인만 공부하면 돼 사실. 나머지 다 전국이니까. 근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어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입니다.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어디를 말해? 광역시를 말하는 거예요. 별도 말이 없더라도. 그죠? 그러면 자 분석 들어갈게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구체적으로. 지역인데 어느 지역? 서북구입니다. 서북구. 그러면 여기다 중개인 사무소를 뒀어. 그러면 이분들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 시도란 말이 충청남도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서북구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에 있는 물건은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분들은 경력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30년이 다 넘었죠. 84년 이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업무 지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넓혀? 몰라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다음 주에 배워요. 부동산 사이트, 전산망을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에 가입하면은, 여기 가입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이트에 공개된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개된 물건은 충남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물건이 올라올 수도 있고, 대전에 있는 물건이 올라올 수도 있고, 서울에 있는 물건이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부산, 대전, 서울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확대가 가능한 거예요. 예, 여기 가입해서 뜬 물건은 중개가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공개되지 않는 물건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예외적으로 어디에 가입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정보망에 가입하면은 확대 가능합니까? 네. 확대는 가능하되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 질문은 틀려.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물건도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체크해 드릴게요.
137페이지 2번에서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공 나와 있어요? 자, 양갈 1번 두 줄 밑줄거세요. 이 법상 업무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 공인중개사 개공 업무 지역은 어디? 전국. 전국 동그라미. 특수법인, 분사무소 이런 것도 전부 다 전국.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에 따른 개공. 중개인을 말하죠.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부칙 6조 2항의 개공 업무 지역은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방도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할 수가 있다. 그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양가로 2번 예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만 세 줄 밑줄 그으세요. 부칙 6조 2항의 규정된 개공이 어디에 가입하고?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당해부터 가로로 묶었어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 물까지 묶으세요. 가로로. 그 지문 그대로 숙지하세요. 뒷페이지 하고 있어요. 뒷페이지. 눈이 잘 안 보여? 그 뒷페이지 양가로 2번 예 하고 있죠. 그 동그라미 1번 세 줄 met적으세요. 그 당해부터 중개 대상물까지 가로로 묶었어요? 그 밑에다가 적어. 전국 확대 X라고 적으세요.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 지문은 틀려. 어디에 공개된 것만? 공개된 것만 충청남도 밖에 있는 물건, 관할지역 밖에 있는 물건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 공개되지 않는 것은 관할지역 밖에 있는 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정확하게 해야 돼. 대충 해놓으면 우리 과목은 점수 안 나와. 거기에만 끄떡끄떡해갖고 우리 과목은 점수 안 나와요. 이해됐어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꼼꼼하게 해야 돼. 우리 과목은. 중개사법은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할게요. 자, 그래서 업무 지역 범위 정리 끝났죠? 다시 정리할게요.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업무 지역은 어디? 중개인은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입하면? 정보망에 가입하면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관할지역 밖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끝났어요? 네,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정리하고 이제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중개 대상? 물. 자, 칠판 보세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중개대상물 배웠죠? 중개대상물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것이 법에 규정된 법정 중개대상물 맞죠? 그럼 법정 중개대상물 6가지는 법인 개공이 중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중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중개인도 6가지 다 중개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중개인도 6가지 다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3가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어? 예,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어. 여기는 어떤 거 4가지? 아, 재단만 빼고 임목까지 아주 좋았어요. 거기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 저기 다 그래. 거기도 다. 네, 다랍니다. 다 할 수 있대요. 나도 처음 알았는데 다 할 수 있대. 그래서 개공 종류 불문하고 물건 범위는 차등이 있다 없다? 없어. 다 할 수 있어. 똑같이.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모든 개공은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중개인도 들어가. 뭐 없이? 차등 없이 동그라미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차등 없이. 뭐 없이? 차등 없이. 그 지문 반드시 기억하라. 반드시. 됐어요? 그 다음에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 붙는 것이 무슨 법인? 특수법인. 그럼 특수법인, 지역농협이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토지 중에서 농지만. 이게 이거 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첫째 주로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다. 특수법에는 해당 법에서 규정된 거.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농협협동조합법에서 농지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농지만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런 거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수법에는 관련 법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예. 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업무 범위는 겸업 범위, 지역 범위, 중개 대상 무르 범위 몇 가지를 공부했어요? 세 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겸업, 그리고 이제 지역 범위, 물건 범위는 크게 공부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겸업 범위를 좀 신경 써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끝. 업무 지역, 업무 범위 끝났어요. 그럼 뭐하러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고용인. 고용인도 하나씩 분석할게요. 자, 고용인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3절,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칠판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취업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고용인. 통틀어서 고용인이라래. 자,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취업한 사람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 고용인. 종류가 몇 가지? 소속공인중개사도 있고, 또 보조원. 이걸 통틀어서 포괄 개념이 고용인이요. 자, 종류가 몇 가지? 그러면 우리가 소공 개념 첫째 시간에 공부했고 보조원 개념 첫째 시간에 공부했죠. 그러면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소공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한번 써보세요. 이게 만약에 주관식이다 그러면 한번 써봐. 소공 개념을 쓰시오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첫째 시간에 안 배웠나? 네, 그 두 번째로 왔나? 좋아요. 이제 쓰라니까 고개만 뻑뻑 다 숙여. 자, 그럼 내가 써드릴게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뭐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그 말은 자격증 가지고 취업했다는 소리죠.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중개 업무도 수행할 수 있고 보조 업무도 할 수 있습니까? 보조하는 자.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죠? 중개 업무 해 못해? 계약서 못 써. 그리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건 똑같죠? 이건 첫째 시간에 공부했던 거고, 그럼 오늘은 뭘 공부해야 되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 고용인 개념은 두 가지, 포괄 개념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둘 공통점하고 차이점 공부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에요. 자, 공통점 차이점은 저 뒤에 나온 내용까지 다 포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자, 칠판 한번 봐주실래요? 자, 이 소공 보조는 개공이 반드시 고용에 써야 됩니까? 고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 혼자 하신 분들도 많죠. 그래서 혼자 하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혼자 문 닫아놓고 집 보러 갈 때는 문 닫아놓고 가고, 또 와서 전화 받고 혼자 앉아 있다가 또 어디 나갈 때는 문 닫아놓고 가고, 그렇게 혼자 하신 분도 있어. 그래서 이분들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똑같아요. 보조원도 그렇고 소공도 그렇고. 그럼 고용인원 제한이 있겠어요? 둘 다 고용인원 제한이 없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소공은 얼마든지 두되 보조는 4명 이상 못 두게 돼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전에 폐지됐어요. 이게 지금은 보조인 됐건 소공이 됐건 10명이든 100명이든 고용해 쓸 수 있다 없다? 능력만 다 하면 얼마까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 공통점. 또 공통점이 뭐냐?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할 때는 고용신고를 해야 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 무슨 신고? 종료 신고를 해야 돼. 고용했으면 무슨 신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되면 종료신고. 그럼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자, 한 바퀴 도신 분들, 11월 달에 도신 분들. 언제까지? 자, 기억이 없죠? 어차피 없을 거.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냥 들어봐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하고 고용관계 종료는 10일 이내. 이내란 말은 사전이요, 사후? 자,
그만둔 다음에 며칠이네? 신고. 관청에다 신고해요. 등록관청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이것도 공통점. 보조원도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 소공도 같이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첫째 시간에 결격사유 배웠죠? 둘 다 결격사유 있으면 돼? 안 되죠. 보조원도 뭐 파산 선고 받으면 안 되고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없어야 된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차이점. 둘 다 똑같아. 보조원도 없어야 되고 소공도 없어야 되고. 공통점.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나놓고 일단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보조하는 것은 공통점이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느냐 없이 일하느냐 이거 차이점이죠. 또 하나 서공은 중개 업무를 하고 보조는 해 못해. 그럼 중개 업무가 뭐예요? 직접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래가 끝나면 확인 설명서 써줘야 되죠. 원래 이건 개공이도 할 일을 소공도 할 수가 있고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가 뭐예요?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통틀어서 거래계약서를 해. 그러면 소공은 계약서를 쓸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보조는 못해. 이거 다 차이점이야. 이해됐어요? 그죠? 원래 이건 개공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소공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조는 해 못해? 못해. 차이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쓰게 되면 밑에다가 인적사항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죠. 그럼 날인할 때는 아무 인장이나 써야 돼요? 등록 인장만 써야 돼요? 관청에다 등록해 놓은 인장을 써야 돼. 그러니까 소공은 계약서를 쓰니까 인장, 등록, 의무가 있겠죠? 근데 보조는 의무 있어 없어? 그 이유는 계약서 안 쓰니까. 그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소공이 이 개공 사장하고 같이 일을 했어. 중개 업무를 같이 했거든요. 그럼 계약서에 개공만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거예요? 소공하고 같이 해야 될 거예요? 같이 하도록 돼 있어. 같이 일을 했으면 같이 하고 개공 혼자 있으면 혼자 하면 되는데 같이 했으면 같이 해야 돼. 그러면 개공하고 같이 서명 및입니다. 및 날인 의무가 있어요. 개공하고 같이. 근데 보조는 서명 날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됐어요? 이런 거의 차이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앞뒤에 배울 때 개공이 등록하러 가기 전에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교육. 그럼 소공도 실무교육 받을까?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야 돼요? 예, 받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안 받았는데 작년부터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 근데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실무교육이 아니라 무슨 교육? 소공은 실무교육. 보조원은 이런 걸 받게 됐어요. 저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저 뒤에 교육 파트에서도 배워.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배우니까 일단 그 정도. 이해되셨어요? 이런 건 차이점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공통점, 차이점 공부했어요? 그리고 고용이 누구다? 감 잡았어요? 밑줄 그어 갈게요. 자, 139페이지. 고용인에서 1번 고용인의 및 종류 있어요? 두 번째 줄 후단 고용인 유형 밑줄 보세요. 고용인 유형은 세 번째 줄 소공하고 중개 보조원이 있다. 거기만 밑줄 보세요. 소속 공인 중개사하고 중개 보조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 고용인. 통틀어서 뭐다? 고용인. 자, 큰 2번으로 내려갑니다. 양가로 1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고용의 임의성. 자, 개공 후 고용인 고용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다는 말. 고용 인원에 대한 제한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 명을 고용했으든 10명을 고용했으든 100명을 고용했으든 전혀 관계가 없다. 이해됐어요? 자, TP 넘어가세요. 자, 양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어야 돼. 세 줄. 개공, 소공. 개공은 소공 보조를 고용한 경우 언제까지? 자,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밑줄 보세요. 그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는 10일 이내. 신고 동그라미. 등록관청의 신고.
그럼 신고는 누가 해야 돼요? 사장이 하는 거예요. 사장이 고용했으면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됐으면 종료신고를 해 주셔야 돼. 그럼 보조원도 신고를 해야 되고 소공도 신고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공통점이야. 이해됐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양가로 3번. 제목 나와 있어요? 교육이수 이건 차이점입니다. 자, 주어 동그라미. 소공은 첫째 주로 단 실무교육 동그라미. 실무교육이고 동그라미 2번. 보조원 주어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직무교육. 보조원은 무슨 교육? 직무교육. 1년 이내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뒤에서 나오니까. 교육 파트에서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건 차이점이에요. 지금 그 141쪽은 전부 차이점이에요. 141페이지 나와 있죠? 그건 다 차이점들이에요. 그래서 소공은 무슨 교육? 보조는? 직무교육. 그럼 이제 이거 밑줄으로 갈 거예요. 앞쪽에 있는 거. 자, 큰 3번에서 양가로 1번. 큰 3번에서 양가로 1번. 제목이 뭐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현행법 해석상 소공은 개공 업무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와 있죠? 따라서 소공은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밑줄.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그리고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인장 등록 의무, 서명 날인 의무, 이런 거 중개 업무 다 밑줄 긋잖아요. 밑줄 긋어요? 그요. 나머지 놔놓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 보조원 나와 있어요? 보조는 밑줄 안 긋어도 돼. 지금 긋은 거 정반대야. 지금 위에 밑줄 긋은 거 있죠?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줄 긋든 안 긋든 보조는 서명 날인 못하고 직무교육 받아야 되고 인장 등록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중개 업무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단 그 정도만 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저 뒤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뭐 비밀 준수랄지 이런 거 뒤에서 나온 것은 일부러 생략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정도 정리. 고용인 끝. 자, DP 넘어가 보세요. 쭉. 자, 144쪽. 144쪽 보고 있어요? 네. 자, 144쪽은 제목이 뭐예요? 1번 제목이 뭐예요? DP에 넘겨서 2번이 3번이 오, 책임 몇 개가 있어? 3개. 근데 이제 책임은 직원이 사고 쳐버리면 누가 사고 쳐버리면? 직원이 사고 쳐버리면 결국 개공이 3가지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중 일부만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책임 문제가 그 내용이야. 그래서 3가지 책임. 무슨 책임? 민사 책임. 이건 돈으로 배상하는 거 줄여서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 또 하나가 무슨 책임? 행정 책임. 이것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형사 책임. 이것은 양쪽 다 벌을 받는다 그래서 양벌 규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직원이 사고 처벌을 했을 때 개공이 지는 책임이 셋 다 질 수도 있고 셋 중 일부만 질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민사 책임이라는 건 돈으로 배상한 거. 그다음에 행정 책임이라는 것은 직원이 사고 치면 개공이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당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됐어요? 형사 책임은 직원이 징역 또는 벌금 받으면 사장인 개공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양벌 규정이라 그래. 이해됐어요? 이런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행정 책임하고 형사 책임은 지금 못 해요. 이건 벌칙을 대충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으로 미루고 오늘은 민사 책임만 설명을 드릴게요. 1, 2월 달에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돈 다음에 3, 4월 달은 행정 책임, 형사 책임. 이래야 부드럽게 갈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오늘은 민사 책임만 설명할 건데 어디로 보고 있으면 돼요? 아니, 칠판을 보시면 돼. 144편은 좀 이따 볼 거예요. 내가 밑줄 그을 때만 볼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1, 2월 달은 민사 책임만 합니다.
자, 계곡 밑에 취업한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소공하고 보조원 통틀어서 고용인이라고 할게요. 소공이 될 수도 있고 보조인이 될 수도 있죠. 통틀어서 고용인. 그 다음에 이건 누구냐? 매수 의뢰인. 이해됐어요? 매수 의뢰인. 그러면 계공이 주로 중개 업무를 하지만은 소공도 중개 업무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고용인들이 고의가 됐건 과실로 됐건 과실이 있건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집을 샀는데 손해가 얼마가 발생했느냐? 1억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봐. 얼마가 발생했어요? 1억. 왜? 하자 때문에. 그래서 고용인이 다 해서 집을 샀는데 하자 때문에 1억이 손해가 발생했다 가정을 해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 사람은 화가 나왔나? 나. 그러면 이 고용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1억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사장 밑에 있는 직원이 중개행위를 하다가 해서 이 사람의 물건을 샀는데 하자 때문에 1억이 발생했다. 그러면 피해 의뢰인은 직접 직원에게 1억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개공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고용인한테 없다는 소리네? 예, 그렇게 대답하면 돼. 그게 아니고 직접 가능합니다. 사고 친 사람한테 손해배상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해.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그렇죠? 돈이 없으면 받아내기 쉬워 어려워? 아무리 법에서 배상하라 했다도 돈이 없으면 받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뭐라 그러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이 사람 업무상 행위는 계공 행위로 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똑같다 이 말이야.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만.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만. 중개 업무. 업무는 중개 업무상.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중개 업무냐 아니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 판례를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아니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중개 업무 같다 하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중개 업무가 아니다고 대답하고 애매모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판사가 이건 중개 업무다고 판결 내렸으면 중개 업무, 판사가 아니라 그랬으면 아니라고 우리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견해가 다 나눠지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업무상 행위 애매모호한 것은 판례를 공부해야 되고 일단 이 사람 행위는 이 사람 행위로 봐. 그럼 계공이 사고 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피해자는 직접 계공에게도 1억 원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 동시에. 그럼 동시에 청구하면 각각 얼마씩? 5천씩 청구하겠어요. 각각 1억씩 청구할 것 같아요. 자, 아까 1억이 손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청구 가능하죠? 동시에 청구할 때 얼마씩? 5천씩 1억 1억씩? 5천씩? 이렇게 생각을 해봐. 5천씩 청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돈이 있어서 배상을 해줬어. 5천 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돈이 없으면 배상 못 해주죠. 이 사람 보호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각각 얼마씩? 1억씩. 그렇다고 2억 받는다는 뜻은 아니야. 어느 쪽에서든 받으면 끝나. 이해됐어요? 그리고 먼저 고용인에게 청구하고 못 받을 때만 나한테 청구하라 이렇게 다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피해자는 직접 계공에게 먼저 들어가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선택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 선택적으로 청구하면 돈 많은 쪽에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청구할 때 각각 지는데 이 둘이 연대 책임을 진다래요. 연대 책임. 이걸 부진정 연대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배우다 보면 진정 연대, 부진정 연대 있는데 그 신경 쓰지 말고 두 관계는 무슨 연대다? 부진정 연대 책임 관계다.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뭐냐면 그러면 계공에게 청구해서 계공이 1억을 배상을 해줬어. 그러면 계공은 누구 때문에 1억을 배상해 준 거예요? 고용인 때문에 배상해 줬잖아요. 누가 사고 쳤어? 그러면 계공은 고용인에게 직접 갚아라. 이걸 구상이라는데 구상권. 구상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갚아줬으니까 나한테 갚아라. 이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 없어? 있어요. 구상권.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지. 그렇죠? 일 시켜야지 평생. 그렇죠?
이해됐어요? 구상이 가능해. 그러면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이 있죠? 과실 책임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무과실? 무과실입니다. 여기서 무과실 책임인데 여기서 무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무과실은 감독상 무과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개공이 아무리 관리 감독을 잘 했더라도 사고 터지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감독을 잘했건 잘못했건 무조건 개공은 책임져야 돼. 그러면 개공은 빠져나갈 길이 있어 없어? 없어. 직원 사고 치면 이 사람은 무조건 손해배상 져야 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감독을 못해도 잘해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감독상 무과실이야. 감독상 무과실. 이해됐어요? 감독을 잘했건 잘못했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직원을 잘 둬야 돼, 잘못 둬야 돼? 잘 둬야 돼. 사고 치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근데 민법은 안 그래. 민법에서는 이 사람이 감독 잘하면 이 사람은 책임이 없어. 감독을 못했을 때만 사장이 책임진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래.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감독을 잘했건 잘못했건 사고 터지면 책임이 있어 없어? 그래서 민법에서는 과실 책임, 감독하는데 과실 있을 때면 책임. 우리 중개사법은 무슨 책임? 감독을 잘했건 못했건 무조건 책임져야 돼. 이해되세요? 그럼 민법 규정하고 중개사법이 서로 저촉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법을 따라 알았어요? 왜? 민법은? 특별법이니까. 중개사법이 민법은 뭐다?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특별법 우선 원칙. 첫째 시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있으면 서로 저촉될 때는 중개사법 먼저 적용하고 없을 때만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민법에 보면 사용자 책임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감독 잘 못했을 때만 이 사람이 책임지고 감독 잘하면 사장은 책임 안 져.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사고 치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개공은 보험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이제 보증기관에다 보험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직접 보험회사에다가 1억 청구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잘 봐봐. 화살표를 봐봐. 피해자는 보험회사 청구하든 개공에게 하든 직원에게 할 수 있어 없어? 가능하다는 거지. 그죠? 그럼 가장 받기 쉬운 것이 보험회사겠죠? 그럼 여기다 청구해서 그럼 보험회사에서 1억 해줄 거 아니에요? 보험 1억 들었다면 보증 한도는 해줘.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누구에게 구상 들어가? 개공에게 들어가는 거 직원에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험 든 사람은 누구니까? 개공이니까. 여기서 구상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험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 여기서는 구상이 들어가. 우리 일반 보험은 구상 안 들어오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보험료만 올라가지 구상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상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책임? 민사 책임. 그러니까 직원이 사고 치면 사장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이게 민사 책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정 형사 책임은 한 바퀴 돌아야 돼. 벌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 안 할 거예요. 3, 4월 달에 할 거고. 일단 민사 책임만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144페이지 보세요. 144페이지. 민사 책임 가로 안에 무슨 책임? 자, 양가로 1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15조 2항. 소공 보조는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 동그라미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그 지문이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법 조문이에요. 그럼 그걸 만약에 시험 낸다면 어떻게 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다라면. 그 한 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출제를 하겠어요? 자, 이렇게 출제를 할 거예요. 소공 보조는 모든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이렇게 출제를 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개인적으로 사고 친 것까지 책임져 안 져? 안 져. 직원이 개인적으로 뭐 사기친다든지 이런 거 안 주고 뭐과 관련돼서? 업무라는 것은 무슨 업무? 중개 업무.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만 연대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위 이렇게 살짝 바꿔놓으면 틀려버려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양갈 1번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따라서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부터 밑줄 그었어요. 개공은 자신의 고의 과실 없어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무슨 책임 성격을 띠고 있다?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무과실 책임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무과실 책임. 이거요. 무과실 책임. 이해됐어요? 자, 양갈 2번 업무상의가 뭐냐? 뭐 이건 나눠서 이건 판례인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른쪽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제목이 뭡니까? 고용인의 부진정 연대 책임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그으세요. 고용인의 고의과실 동그라미. 고의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개공은 고용인과 뭐해서? 연대 동그라미.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고용인이 고의가 됐건 과실로 됐건 사고 치면 사장하고 연대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근데 연대가 무슨 연대냐 이 말이에요. 부진연대.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후단. 부진정 연대 채무란 단어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후단. 부진정 연대 채무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체크하셨어요? 네. 자, TP 넘기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이 고용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에 구상권 동그라미. 자, 누가 배상을 해줬다 그랬어요? 개공. 개공이 배상해줬죠? 그럼 누구에게 구상?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구상권 동그라미. 구상권 동그라미 쳤어요? 어떻게? 진하게.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밑줄 그었죠? 민사책임. 그래서 피해자는 보험회사는 저 뒤에 나와 뒤에. 보험 파트에서 나오니까 연결을 내가 시켜봐서 그렇지. 이해됐어요? 저 뒤 보험 파트 별도로 나올 거고 지금 이 밑줄 그은 거지. 여기 이 내용을 밑줄 그은 거죠. 이해됐어요? 이 내용을 밑줄 그었어요. 보험은 저 뒤 파트에서 나오는데 같이 매치시켜서 그런 거고.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기 이 과정을 밑줄 그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고용인이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 끼쳤죠? 그러면 피해자는 직접 고용인에게 손해배상 1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공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이유는 이 사람 업무상 행위는 개공 행위로 본다. 이 규정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둘이 연대 책임을 지는데 무슨 연대? 부진정 연대. 그러면 개공이 배상해주면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는 것은 과실, 무과실? 무과실. 감독상 무과실 책임 관계다. 이해되셨어요? 예, 보험 파트는 저 뒤에서 나와요. 보험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끝. 끝났죠? 이해되셨어요? 잘 돼요? 그래. 계속 잘 될 거예요. 좋아. 오늘 처음 하는데 잘하고 있네. 자, 이제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나중에 한다 했어요. 이건 벌칙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야 돼. 자, DP 넘어가세요. 148페이지. 148페이지. 무슨 등록? 인장 등록 의무하고 사용 의무 있습니까? 자, 이것은 굳이 내가 판서를 안 할 거예요. 판서를 안 해도 밑줄 그으면서 해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세요. 제목만 적어놓고 들어갈게요. 인장 등록 의무.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했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판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책 보세요. 인장 등록은 누구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개공하고 소공. 그래서 2번에서 양가로 1번 첫째 줄 밑줄 그었어요. 모든 개공하고 소공. 그 옆에다 적어. 중개보조원 X.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 있다 없다? 이거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왔어 안 해왔어? 해왔잖아요. 밑줄 그시고 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고 양가로 2번 인장 등록 시기 이 앞주에서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 중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 동그라미. 첫째 줄 중간. 찾았어요? 근데 앞에 시점은 언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앞주에 열심히 했잖아요.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처분 시부터. 신청할 때 그 네 번째 줄. 다만 개공은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할 수 있고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질문 체크하세요. 앞에 시점. 뒤에는 업무 개시 전이고 앞에는 등록 신청할 때 고용 신고할 때 같이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질문 체크하셨어요? 예, 끝.
자, 오른쪽 페이지 어떤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등록한 인장 나와 있죠. 개인 개공하고 소공은 개인 개공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을 말하는 거고 소공도 인장 등록하라 그랬죠. 세 번째 줄부터 적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찾았어요?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동그라미.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된다. 그 질문 있어요? 그 질문 있어요? 없어요? 성명이란 말.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란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요. 법인 개공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줄.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동그라미. 법인의 인장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시험에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 대표자 인장이라고 했어요. 법인 자체 인장. 자체 인장입니다. 법인의 인장이에요. 법인. 그거 주의해 줘야 되고 또 하나 단서가 있죠. 법인은 아까 분사함수 둘 수 있다 그랬죠. 분사함수도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인장을 등록했어야 되냐? 대표자 인장이 아니에요. 대표자가 뭐 해준 거?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 말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인 인장을 갖다 써도 되고 이해됐어요? 법인 대표자가 보증해주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 그러면 주로 어떤 인장을 보증해 주겠어요? 대표자가. 아니 대표자가 보증해주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로 책임자. 분사함수는 대장이 책임자잖아요. 그럼 법인 대표자가 책임자 보증을 해줘. 책임자 인장을. 그러면 그 책임자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그 소리야.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표자가 뭐 해주는 거?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인장 갖다 쓰려면 힘들잖아요. 분사함수가 같은 지역에 있으면 관계없지만 이해되셨어요? 뭐 서울에가 주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천안에 있으면 서울까지 가서 법인 인장 갖다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가 보증을 해줘. 책임자 인장을.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어디다 등록을 해요? 첫째 줄은 개설 등록관청. 그러면 등록관청이 어디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디 있다가? 서북구청장. 서북구청장이 등록관청이잖아요. 서북구에다 사무소 뒀다면 서북구청장에다 인장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분사무소는 어디다 인장 등록해야 돼? 분사무소 쓸 인장은? 주된 사무소 그 밑에 밑줄 보세요.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드릴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그렇지. 이게 분사무소는 95%가 다 주된 사무소 가는 거야. 분사무소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면 돼? 100%는 아니에요. 95%는 그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무조건 주된 사무소로 가면 돼. 그죠? 거기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그럼 인장을 등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나와 있죠. 직접 인장을 가지고 구청에 가야 돼? 인장 들고 가서 등록하냐고. 거기 동그라미를 보면서 개인들은 어떻게 그러세요? 인장 등록 신고서 밑줄 보세요.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이 서식에다가 거기 보면 인적사항 적고 종별 적고 밑에가 날인란이 있어요. 거기다 규격에 맞는 인장. 아까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날인해서 제출하면 돼. 그럼 날인해서 제출한 것이 등록이 된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직접 인장을 가져갈 필요는 있어 없어? 없어. 가져가도 거기서 찍어서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고. 근데 법인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돼.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두 가지를. 개인들은 인감증명서 제출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규격에 맞는 인장만 등록하면 돼. 이해됐어요? 근데 법인은 인감을 등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감을 등록해야 하는 거예요. 인감을. 이해됐어요? 인감증명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인감도장이 등록이 되는 거고 개인들은 규격에 맞는 인장을 등록하면 된다는 거지.
인감이 아니더라도. 이해됐어요? 끝. 그 다음에 양가리 6번. 제목이 뭐요? 변경. 며칠이네 변경? 7일이네하고 등록 동그라미 쓰세요. 며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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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동그라미. 인장도 등록이란 말을 써요. 자, D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큰 2번 인장 등록 사용, 등록 인장 사용 나와 있죠? 첫째 줄만 밑줄 보세요. 개공, 소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소리죠? 이걸 쓰라고 인장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장을 등록했으면 등록 인장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거 당연한 소리예요. 그럼 밑줄 그으시고. 그럼 어디다 써야 되냐? 양가리 2번. 양가리 2번에서 동그라미 1, 2, 3, 4, 5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번이 뭐요? 2번. 3번. 4번. 5번. 자, 이거 아직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워. 다음 주부터 나와. 다음 주부터. 지금 여기 읽었던 거 하나도 배운 거 하나도 없어요. 1, 2월 달에는. 이해됐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뭐 그런 걸 배워갈 건데 그런 서식에다가 아무 인장을 써야 됩니까? 등록 인장을 써야 돼? 등록 인장만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안 하면 그 밑에 제재가 나오는데 개공은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서공은 자격정지 사유가 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벌칙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인장 등록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1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방금 우리가 152페이지를 보라 그랬어요. 인장등록 신고서라는 단어 밑줄 그었죠? 이게 인장등록 신고서야. 그 제목 보세요. 인장등록 신고서, 변경 신고서 나와 있죠? 이거 인장등록 신고서라고. 이걸 작성해서 하고 저 중간 맨 밑에 첨부 서류 나와 있어요? 등록증 원본, 등록증 원본 동그라미 치시고 그 오른쪽에 보면 등록 인장 인이란 말이 있어 없어? 거기다 날인해서 제출한다 이 말이야. 인장 등록하라고 할 때 여기다가 뭘 해서 날인을 해서 규격에 맞는 인장을 날인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직접 인장을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관청에 가져가더라도 어차피 이거 날인해서 제출해야 될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장 등록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그 다음에 153페이지 5절 제목이 뭐요? 자, 휴업하고 폐업은 그 4페이지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교재 한번 봐보세요. 뒷페이지 넘겨보면 몇 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됩니까? 그 책에 몇 페이지 정도 적혀 있어요? 4페이지 넘어요? 4페이지잖아. 4페이지 맞잖아요. 서식 빼고. 실질적으로는 내용 많지 않아요. 엄청 풀어 써놔서 그러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칠판으로 딱 정리할 테니까 머리만 굴리세요. 머리 굴리고 이제 체크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수업도 끝나. 이해되세요? 네, 조금만 참으면 돼. 진짜요. 휴업 더 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휴업하고 폐업은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어디에다가? 등록관청은 시장구수구청장 신고. 일단 신고란 거 알아야 돼. 일단 뭘 알아야 돼? 신고. 등록관청 신고. 그러면 중개받다가 휴업할 수 있죠. 몇 개월 휴업할 때만 신고해야 되냐? 3월 이상이 아니라 초과. 여기서 신경 쓸 건 초과입니다. 3월이야. 몇 번 들으면 다 알아. 근데 이제 시험에 3개월 이상 그러면 틀려버려. 3개월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초과는 3월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상은? 들어갑니다. 여기다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면 3개월까지 휴업할 때는 신고 안 하고 휴업하면 돼. 그냥 문 닫고 휴업하면 돼. 근데 3개월 넘어서면 신고하고 휴업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관청에다 신고하고 휴업하라. 그리고 중개받다가 그만둘 수도 있죠. 폐업도 가능하죠. 이때도 신고하라. 언제까지? 미리. 미리란 말은 사후신고란 거예요. 사전신고. 그래, 우리 중개사법에서 가장 빠른 기간이 미리, 즉시, 지체 없이 이렇게 나간다고 했죠.
지체 없이 오늘 세 군데나 배웠고. 자, 미리하고 즉시는 여기서 나옵니다. 휴피업 파트에서 나올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사무소 이전은 1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랬죠? 그건 사전 신고예요, 사후 신고? 휴피업은? 사전 신고예요, 사전 신고. 같은 신고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 미리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휴업하거나 폐업 신고할 때는 그냥 합니까? 등록증 첨부해서 해야 돼. 등록증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원본을 반납할까? 4번을 반납할까? 원본을 반납합니다. 생각하세요. 4번 반납하면 의미가 없죠? 일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반납하는 건데. 그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때 방문 신고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요즘에 인터넷 발달됐잖아요. 전자문서 될까?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 사무소에 앉아서 그냥 휴업 신고 탁 해버릴까? 컴퓨터로?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아, 원본을 반납해야 되니까? 갖다 줘야 되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된다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걸 전자문서 먼스 X란 말을 써요. 그렇죠? 전자문서 먼스 X.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칠판 보세요.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3개월이 아니에요. 그러면 휴업 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렇죠? 근데 6개월까지 못 하죠.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할 수 있어요. 8개월도 할 수 있고. 무슨 사유가 있으면? 사유. 그럼 부득이한 사유가 뭐겠어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뭐다? 입영, 치학. 그러면 이에 준하는 사유. 이런 경우는 7개월, 8개월 휴업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가 없으면 6개월까지. 그걸 안 하면 이런 사유가 없는데 6개월 넘어서면 이제 제재를 받게 돼 있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휴업했다가 변경 가능해요? 휴업 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도 신고입니다. 신고인데 언제까지? 미리. 언제까지? 미리. 언제까지? 미리. 이거 전자문서 되겠어요? 네. 돼? 네. 그러면 전자문서 된다는 걸 전자문서 뭐라 그래? 오. 왜 되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등록증 아까 이미 반납한 상태죠? 변경은 주로 연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장하니까 사무실 앉아서 할 수 있겠지. 그렇죠? 네,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경 신고도 무조건 변경 연장한 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 넘어서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정리 들어갈게요. 그럼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재개. 재개도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개 신고는 언제까지? 언제까지? 미리. 이것도 미리예요. 그럼 자, 다시 정리할게요. 휴피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미리. 재개도? 미리. 합해서? 미리. 3mm. 자, 다시. 자, 휴피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재개도 언제까지? 미리. 합해서? 3mm. 그래. 우리 중개사법에서 미리는 여기밖에 안 나와. 가장 빠른 기간. 이해되셨어요? 사전신고. 그러면 왜 재개 신고를 해야 돼? 그 이유.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반납해놨잖아요.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돌려받아야지 개시하고 영업할 거 아니에요. 아, 등록증 개시해야 되니까 사무실에. 그럼 언제까지 돌려줘? 즉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미리하고 즉시 여기서 나온다고. 언제까지 돌려줘? 즉시. 돌려줘. 그러면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재개.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찾아와니까. 그러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법에서 된다고 했어요. 법에서 된다니까 알아서 보내주겠죠 뭐. 이게 자주 틀려. 가져와야 되니까 이 생각을 가지니까. 그래서 법에서 안 되는 것은 휴폐업만 안 돼. 그러니까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가져와야 되니까 이 생각 가져버리면 이제 안 돼. 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공부할 때 그잖아요. 이제 잊어먹잖아요. 배운 거 잊어먹잖아요. 그럼 이제 상식이 동원돼 문제 풀 때. 그러면 이제 틀리게 돼 있어. 이해됐어요?
아, 잊어먹었으니까 이제 상식 동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틀린 경우 많죠. 이해되셨어요? 아, 우리가 법을 외우다 보면 상식하고 빗나간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죠? 자, 그래서 일단 이건 전자문서 돼. 전자문서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끝났어요. 별것도 없죠? 협회 별거 없어. 시험은 매년 나와. 근데 여기서 매년 또 틀리신 분 있어. 그죠? 자, 153페이지 밑줄 그어드릴게요. 휴업신고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개공은 몇 월 초과? 어디 동그라미 치러왔어요? 초과. 3월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초과했다 신경 써야 돼. 이상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언제 신고를 했어요? 미리 동그라미 신고. 신고사항이란 거 미리란 말 다 중요합니다. 양가리 2번 보세요. 세 줄 밑줄 긋습니다. 세 줄. 동그라미 1번 세 줄. 자,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 신고서에 뭘 첨부? 등록증 첨부 동그라미. 등록증 첨부. 등록관전 제출. 전자문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 밑줄 긋으세요.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돼. 휴업 신고, 폐업 신고. 폐업은 저 뒤에 나와요. 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자, DP 넘어갑니다. 자, 큰 2번 휴업 기간 첫째 줄 밑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 동그라미? 아니 6월에다 동그라미. 여기는 6월. 휴업 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고. 근데 양갈 2번 예가 있어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요양, 입영, 치약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그런 것은 7개월, 8개월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큰 3번으로 내려와서 변경신고 나와 있어요? 자, 첫째 줄 후단에 보면 만료되기 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 밑에 적어서 이것도 미리란 뜻이야. 미리. 사전신고란 뜻이야. 만료되기 전, 미리 다 같은 개념이에요. 변경신고하고 전자문서도 된다. 세 번째 줄 방문신고 전자문서도 된다. 그 질문 있어요? 전자문서 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재개신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 언제까지? 미리 재개신고 해야 된다. 두 번째 줄 나옵니다. 미리 재개신고. 재개신고도 언제까지? 재개신고도 언제까지? 그리고 오른쪽 첫째 줄 전자문서도 인정된다는 말이 나와 있어. 방문신고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인정된다는 말이 있어 없어? 그게 자주 틀린다고. 재개신고도 전자문서 됩니다. 재개신고도 전자문서 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등록증 언제까지 발행한다 그랬어요? 즉시 동그라미 즉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눠놓고 큰 2번 폐업 나와 있어요? 2번을 보세요. 2번 폐업 신고에서 동그라미 양가로 1번 다 밑줄 그어야 되는데 자, 등록증 첨부라는 단어 동그라미 미리 동그라미 체크하셨어요? 그 세 번째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밑줄 그었어요? 여기 칠판에서는 같이 묶어서 있죠. 왜? 똑같으니까. 휴업도 언제까지? 미리. 폐업도 언제까지? 휴업도 등록증 첨부. 폐업도 뭐다? 등록증 첨부. 그리고 전자문서 안 된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칠판에서는 같이 묶어서 강의를 한 거고 책은 나눠서 써놨잖아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DP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큰 3번. 큰 3번에서 양가를 보면 협회 통보사항 있어요? 협회 통보는 무조건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인데 휴폐업, 변경, 재개 다 통보사항에 들어갑니다. 관청에서 휴폐업 신고받은 거, 재개 신고받은 거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들어가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재. 뭐 휴폐업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 휴업이면 임의적 등록 취소. 뭐 그런 제재 사항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재는 가볍게 한번 읽어두세요. 나중에 이제 제재 빡세게 할 때가 돌아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TP에 넘겨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죠? 장이 끝났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165페이지 무슨 계약?
중계가하고 정보망 들어있어요? 그리고 OX 문제 보고 있어요? 그 해답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 해답이 다 들어있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나가는데 파일 처리했다가 보관만 하면 안 돼. 어떤 분들은 파일 처리했다가 예쁘게 보관만 해. 보지를 않아. 과목마다 이렇게 자료는 모아놨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보세요. 나중에 본다고 모아놓으면 못 봐. 왜 못 본지 아세요? 자료는 계속 나가. 그러면 계속 쌓여. 그러면 양이 많아지면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날 나간 것은 그날 해결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예, 수고했습니다.